예, 안녕하십니까.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다 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성상훈의 리얼타임은 매일 오후 2시입니다. 국내 이슈들을 묶어가지고 큰 방향, 흐름만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송 가셔서 이제 쭉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제 국제 소식 안 하고 왜 이렇게 지금 한국 역사 이야기를 지금 오늘의 9번째죠. 미국이 절대 한국을 포기 못하는 이유 9번째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뭐 조회수도 뭐 1000, 2000, 3000 이 뭐 많이 나오다가 뭐 1000, 2000으로 10배 이상 떨어졌는데 왜 이런 거를 하는가 하고 뭐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미 지금 미국에 저희는 정보가 다른 분보다 한 6개월 이상 빠릅니다. 미국에서 김정은이 제거하기로 이제 결정이 났고, 이제 언제 할 건지 이제 시기만 남은 거고, 결정하기로 이제 뭐 제거하기로 결정이 났고, 문재인 정권도 제거하기로 결정이 났다. 뭐 그런 이야기들 들려옵니다. 어느 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이제 뭐 CIA 직원들 만나고 오니까 뭐 한국의 청와대 보고 ZOO, 주 동물원. 그러고, 문재인 대통령 보고, 문재인 보고 뭐, 애니멀이라 그랬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은 이게 함부로 죽이면 안 되니, 애니멀은 뭡니까? 애니멀은 뭐, 가축, 뭐, 이거는 뭐, 쥐잡듯이 잡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하는 거죠.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고, 남한에 있는, 북한에 가서 충성맹세하고 온 친구들 50만 명이 된대요. 걔들 뭐 주민번호까지 뭐 다 파악해놨다는 이야기가 이 첩보를 다루는 쪽에서는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다 이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그 안에 다 이제 구출해내고 이제 거기다 다 집어넣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뭐 첩보를 다루는 쪽에서는 뭐 이야기들이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흘러나온다는 거는 뭐 끝났다는 이야기고, 북한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이제 구역을 재개발할 거냐 이런 이야기까지 이제 뭐 나오고 있고, 북한 주민들 뭐 우리말로 하면 주민증이죠. 주민증 뭐 뭐랍니까 신분증, 아이디 카드라죠. 뭐 하여튼 그런 뭐 디자인까지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슬슬슬 흘러나온,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까지 그런 내용들을 흘러나온다는 거는 뭐 미국에서 일부러 흘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 끝났으니까는 항복할 사람 항복하고, 난파선에서 튈 사람 빨리 뛰어내리고 뭐 하라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날이 조만간에 올 게 아니고 다 온 것 같습니다. 빨리 난파선에서 뛰어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게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왜 한국이 지금 매우 중요한 건가, 왜 중요한지를 역사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장로 이승만 대학을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기독교를 끌고 와가지고 대한민국을 조선을 구원하고 대한민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금 수천 년 전부터 우리 민족이 고조선 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창세기하고 이게 뭔가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을 모르면요, 지금의 내용을, 우리 4,5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내용을 모르면은 지금의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 100년 전의 역사를 모르면은 현재를 알 수가 없지만, 100년 전의 역사를 알아도 4,500년 전부터 쭉 내려오는 그 거대한 이 문명의 흐름, 정신의 흐름을 모르면은 100년 전에 왜 그러한 일들이, 미국의 기독교 선교사들이 미친듯이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을 구원해주고, 유태인 선교사들이 한국에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자기 죽을 거 알면서 조선에 들어와가지고 여기를 구해줬는지, 그게 4,500년 전을 모르면 100년 전에 왜 이 나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4,300명 정도의 이 선교사들이 들어왔는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100년 전을 모르면요, 지금의 이 고통과 환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강대국이 되는지 그 전체적인 플랜을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뭐 저희가 쭉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하니까 6시간 동안 제가 혼자서 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1월 6일하고 23일 날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하니까 명동역이고요. 선착순 20명이고 금액은 10만 원입니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구원하신 대한민국, 자, 들어갑니다.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무엘상 14장 16절에 있는데, 자, 기드온과 300용사 그리고 13만 5천 명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00명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이게 저기 항아리 안에다가 이 불을 숨기고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깨고 그냥 깽가를 치고 하니까는 이 자기들 진영 있죠. 미디안 연합군이 자고 있던 진영을 뺑 둘러싸고 300명이 이 항아리 속에다 불을 숨기고 가가지고 어느 순간 항아리 딱 깨고 불 들고 깽가리 치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미디안 연합군들이 막 자기들끼리 서로 도망가고 하다가 뭐 엎어져 죽고 불타 죽고 찔러 죽이고 서로 적군인가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다 죽었다. 뭐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요나단과 블레셋,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이야기들 아마 아실 분 아실 건데, 자, 지금 6.25 남침전쟁 북쪽이 남쪽으로 침략한 겁니다. 예. 우리 이제 학교에서 남풍이 분다고 하면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이 불고 북풍이 분다, 북서기 열풍이다면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남침전쟁 하니까 남쪽에서 침략했구나. 우리 어린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 자녀들이. 그게 아니고 북한군이 남쪽으로 침략했습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남침전쟁이다 하니까는 이 오해를 하시는 우리 어린이들이 있다. 학생들이 있다. 자, 공산주의가 침략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주변 나라 중 유일한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기죠. 지금 소련은 이제 깨졌어요. 깨졌는데 이제는 중국이 남아있죠. 예전에는 소련이 남아하는 거를 소련의 위성국가가 북한이었고, 북한이 남아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지금 한국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지금 동쪽으로 나오는 거를, 태평양으로 나오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 한국을 앞세워 가지고 한국을 통일시킨 다음에 중국의 이 대가리, 치킨, 닭의 대가리를 잘라버리고 만주를 치고 올라가고, 이쪽에서는 중국의 배를 찌르는 뭐 그러한 전략을 이렇게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가 지금 핵심 지역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과 북한의 지령을 받는 문재인 정권이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거고, 남한을 북한에 상납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북한에서 이 탈북 우리 어민들이 2명이 내려오는데, 걔들이 핸드폰도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핸드폰도 갖고 있었고, 뭐 노트북도 갖고 있었고, GPS도 갖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일반인이 아니고 군인이라는 이야기죠. 북한군이 20대면 군인 아닙니까? 10년 동안 군대 가니까. 북한군이 뭔가 첨단 정보를 가지고서 탈출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북한에다가 얘들 잡았는데 어떻게 할까? 북한에다가 우리 통일부하고 국정원에서 물어보고, 그리고 북한에서 야 걔들 보내 하니까 16명 죽이고 도망갔어 보내 하니까는 그 이야기만 듣고 뭐요? 내가 살겠다고 그 자필로 서명까지 했대요. 오늘 동아일보 나온 그 기사를 보니까 자필로 한국에 남겠습니다 하고 자필 서명까지 했는데 강제로 북송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한 이탈 주민법 거기도 보면은 그 협의체가 있답니다. 그 탈북 이주민 협의체가 있는데 거기를 거쳐 가지고 통일부 장관이 북송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데, 자기가 자필로 나 안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서명까지 했고 그랬는데 그런 그 협의 회의도 거치지 않고 관계기관이 강제로 북송했다는 거는 우리 정부가 만들어 놓은 북한 이탈 주민법도 위반을 하고서 안대를 가리고, 왜 어디로 가는지 알면 자해할까봐 재갈까지 준비해가지고 경찰 특공대를 준비해가지고 보냈다는 거는 우리 청와대가 북한의 지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살인 청부업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커피 마시러 콩다방 별다방에 갔는데 콩다방 별다방 주인 아저씨가 여러분들 줄로 꽁꽁 묶고 안대 가리고 재갈 물린 다음에 마약 하는 애들한테 저 범죄 집단에 팔아넘긴 거하고 똑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와대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뭐 그렇게 좋아하고 자기들이 뭐 그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지령받고 살인 청부업자 같은 마피아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 5.18 단체들, 그 기생충처럼 그 국민들 세금만 빨아먹지 말고 이럴 때 성명서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없이 많던 저 인권단체들 다 어디 갔어요?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디 갔어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사실상 이 지금 뭐 북한이 저기 지원하고 저기 누구야 중국이 지원한 이 문재인 정권이 자 다시 들어갑니다. 방송이 자동으로 꺼졌어요. 지 혼자 꺼졌어요. 그 우리가 북한 이야기 하니까 북한에 해킹하는 애들이 들어왔구만. 어쨌든 그래가지고 6월 25일 날 남쪽으로 침략을 했다. 북한이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남쪽으로 침략을 한 겁니다. 북한이 무력으로 남침한 거예요. 남침하니까 남쪽에서 올라간 게 아니고 북쪽에서 내려왔다고. 그런데 우리 그 좌파들이 김구 선생 하는데, 김구 선생이 왜 좌파들이 김구 선생 그래 띄우냐? 그 지금 1948년도 4월 30일 날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야, 저 외국 군대 다 철수하라고 거기 김일성하고 같이 사인을 해요. 사인을 하는데 외국 군대가 소련군, 미군이 다 나가면요. 미군은 바다 건너로 나가니까 다시 일본에서 돌아오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그런데 소련은요. 블라디보스톡은 바로 붙어 있잖아요. 그럼 나갔다가 금방 들어온다고 그러면은 남한 전체가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다 먹혀버린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김구 선생이 또 나가라고 해가지고 1949년도 5월 달에 그 주한미군이 전부 철수합니다. 철수하고 1년 있다가 전쟁이 터졌다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이 좌파들이 봤을 때는, 북한 애들이 봤을 때는 주한미군을 철수시킨 가장 큰 업적이 김구 선생이에요. 그리고 김구 선생이 북한 갔다 와가지고 북한이 전쟁 준비 다 한 거 다 보고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야, 큰일 났다. 북한 가보니까 이거 저기 전쟁 준비하고 있더라. 한마디만 해줬으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저 메가다 장군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야, 전쟁 날 것 같아. 했으면은 준비가 다 됐겠죠. 미군이 미리 들어오고. 그런데 이 김구 선생이 나중에 유엄한 그 대만의 그 외교관이 아이고 제가 아버님처럼 모시는데 왜 한국의 자유총선거를 반대하십니까? 남한 단독 선거를 반대하시고 부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야, 내가 이 사람아, 내가 이제 북한 가보니까 이미 전쟁 준비 다 끝났더라. 이 남한이 지금부터 해가지고 이 군비 정강해도 그거 못 따라잡아. 어차피 전쟁 나.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승만 대통령한테 보고가 다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또 꺼졌어요? 어, 어. 그러니까 이 김구 선생을 갖다가 그렇게 띄우는 이유가 있다. 그게 어째 보면 민족의 이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 다 민족의 이 진짜 이 지도자 젊었을 때는 지도자가 맞았던 것 같은데 나이 들어가지고 오판을 해가지고 이 참 대한민국의 전쟁이 터지게 하고 막 그런 뭐 실수를 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1929일 3년 1개월 동안 전쟁이 이어졌고 1950년 6월 25일 날 시작해가지고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이 맺어집니다. 자, 전쟁의 시작은요. 6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는 1950년 6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북한이 기습남침을 해가지고 쭉 밀립니다. 서울을 3일 만에 뺏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준비를 해가지고 기습으로 북쪽으로 침략을 했는데 어떻게 서울이 3일 만에 뺏깁니까? 개성하고 평양 쪽으로 치고 올라갔으면, 그러니까는 이 지금 좌파들이 역사에서 이 6.25 지우려고 하는 게 북한 애들이 지금 남쪽으로 침략한 거 그거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북한으로 침공을 했는데 어떻게 서울을 3일 만에 뺏기냐고. 그래가지고 낙동강 방어선까지 이렇게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고 자 낙동강 방어선까지 이렇게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하고 이제 반격을 하는데 1950년 9월 15일 날 10월 24일까지 이렇게 인천 상륙 작전을 합니다. 서울 다시 찾는다. 9월 28일 날 서울을 수복하고 38선을 통과를 합니다. 10월 1일 날. 그래서 우리가 10월 1일이 지금 국군의 날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와가지고 국군의 날 10월 1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이게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북한의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다. 초상까지 진격을 해요. 10월 1일부터 10월 26일까지. 그런데 쫙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간다.
올라가는데 이제 중공군이 공군이 아니고 중공군입니다. 중공군이 개입하고 이제 후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1950년 10월 25일부터 1951년 7월 9일까지 국군이 초산에서 진격했을 무려 25만 명의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기습을 준비합니다. 10월 25일 시작된 중공군의 공세는 51년 5월까지 계속된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평택으로 쫙 이렇게 밀립니다. 평택까지 밀려온다. 그리고 휴전 협상이, 그리고 휴전까지 이 지금 우리가 중공군 때문에 나중에 또 서울도 뺏기고 막 치고 받고 밀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계속 그런 게 이제 지리멸렬하게 이제 지송이 된다. 그 7월 10일부터 53년 7월 27일까지 그 이제 휴전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동안 이제 고지정탈전이 끊임없이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3년 1개월 만인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남과 북은 휴전선으로 둘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53년 7월 27일 이게 정전 협정이 맺어진 거죠. 자, 공산군. 자, 북한은 병력이 20만 1,050명이었고 한국은 절반밖에 안 됐다. 전차는 빵대였고 북한이 242대. 이게 소련의 지원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화포가 북한이 2,492면 남한은 그의 절반도 채 안 됐다. 항공기는 22대, 남한이, 북한이 226대. 그러니까 이게 뭐 함정은 100열척대 36, 이게 게임이 안 됐어요. 이게 T-34 소련제 전차입니다. 3일 만에 서울을 기습적으로 남하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이 소련 같은 경우도 이게 왜 이 당시에 왜 이렇게 서울 점령하는데 늦었냐면은, 전차를 앞세우고 이 뒤로 따라와야 되는데 이때 전술이 그렇게 막 이렇게 좋지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앞서가고 전차가 뒤에 따라오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전차가 너무 장거리를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전차 이 캐퍼필더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뭐 하여튼 뭐 그런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점령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이래 죽이고 했는데, 이런 뼈다구들이 다 지금 그 당시에 보관이 돼 있었다. 나중에 서울 수복해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고 이런 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전쟁은 무섭고 참혹한 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 공산군들이 얼마나 이렇게 이 공산주의자들 무자비합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보세요. 안대로 가리고 제갈까지 준비해가지고 강제로 북송하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법 다 어기고 북한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보낼까요 말까요 물어보고.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다 공산주의자라는 거고, 걔들이 5.18 운동했다고 하는데 5.18 운동이라는 게 뭐예요? 광주 5.18 운동이라는 게 그게 민주화 운동이에요? 북한식 지금 인민민주화 운동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국민들 세금 다 받아먹고 그 5.18 광주 민주화 유공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총재 같은 경우 당대표 같은 경우는 자기는 서울에 있었고 그 광주 가보지도 않았는데 뭐 유공자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돈 빨아먹으면서 북한에 지금 사람을 강제 북송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그게 그 민주화 운동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쪽 사람들이 민주화 운동했다는 거는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화 운동을 한 거예요. 전쟁이 시작되고 한 달 만에 우리나라 땅의 90%를 북한군에 뺏겼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하지 않고 잘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자, 이 일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들이다. 자, 전능하신 하나님, 자, 이리 와서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부대로 가자. 여호와께서 도우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은 것에 달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또한 여호와께서는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분이 너희 모두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일본에 머물러 있던 미국 군인들이 우리와 함께 싸우러 왔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저 메가더 전화하니까 자고 있다. 이놈이 북한한테 임마 빨리 바꿔 해가지고 우리가 국력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의 대통령이 메가더면 신인데 미국 대통령하고도 맞짱 뜨는 신인데 그런 사람 북한한테 전화가 임마 바꿔 해가지고 새벽에 깨우니까 이 망할 놈의 새끼야 쌍 X 땡땡땡 욕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 다 죽게 생겨서 빨리 기어오라고, 처자빠져 자지 말고.
그래 요걸 영어로 한 바가지를 해놓으니까 뭐 메가더가 놀래가지고 그냥 저기 540명 스미스 대대 540명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일본을 점령하고 나가지고 이 미군이 훈련이 완전히 안 됐습니다. 무기도 개판이고 그 옷도 없고 하니까 여름 옷 입고 그냥 총만 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죽어. 다 죽으면 시간 끌어주니까 후속 부대가 온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트루먼 앞전에는 누즈벨트 대통령이었고 이 트루먼 대통령인데 트루먼 대통령이 즉각적으로 이 전쟁에 참여하라고 할 수 있었던 거는 루즈벨트 대통령은 저 부잣집 저 출신이고 하다 보니까 한국이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었다. 그러니까는 뭐 만약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었을 때 만약에 한국이 전쟁이 났으면은 야 한국 그냥 내줘 뭐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근데 트루먼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중졸이라 그러더라고요. 뭐 중졸이고 뭐 하여튼 뭐 좀 힘들게 살아가지고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알았다는 거고, 그리고 덜레스 국무장관이 그때는 뭐 고문 자격으로 한국의 이 최전방을 한번 방문을 하고 일본에 가 있었고, 뭐 메가더 장군도 뭐 한국에 왔다 가고 뭐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서 야 한국에 대해서 가까이 있는 그 부대장 바꿔봐 하니까 메가더 사령관한테 전화했고, 그리고 또 뭐 덜레스 국무 저 장관 그 당시에는 고문이었다 하더라고. 하여튼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전화를 해보고 하니까 야 여기 빨리 도와줘야 됩니다 이런 보고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바로 그냥 전쟁에 투입하라고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그 또한 메가더나 이 덜레스 뭐 그런 분들이 한국에 왔다가 가지 않았더라면은 전쟁 바로 터지기 전에 그랬으면은 아니 뭐 별거 아닌데요 이랬으면은 뭐 미군이 참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다. 그리고 일본에 머물러 있던 미국 군인들이 막 이제 싸우러 들어옵니다. 그래가지고 178만 명이 들어오고요. 670억 달러가 전쟁 비용 플러스 전후 복구 비용으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로 환산하면 767조인데 뭐 경제적 부가가치 이런 거 따지면 뭐 수천조가 넘어가겠죠.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16개 나라에서 193만 7,330명의 군인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왔는데 이 중에 170만 명이 미국 사람 미군이다. 지저스 아미가 온 거야. 지저스 아미. 하나님의 군대가 온 거야. 자,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북한을 도와주던 소련이 한국 전쟁의 유엔군 파병을 결정하는 회의에 불참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 한국군에 파병할까 말까 하고 회의를 하러 가는데 소련이 안 온 거예요. 왜? 소련은 동구권을 국가들을 다 먹기 위해 가지고 미국이나 전 세계가 이 극동지역에 정신이 팔리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쪽에 신경 못 쓰게. 그러니까 여기 참석 안 해가지고 모든 전 세계 군대가 한국전에 이 성동격서식으로 참전하는 순간 자기들이 동구권 먹으려고 그래가 참석 안 한 거다. 그러니까 이 또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고, 북한은 서울을 점령한 후 일주일 동안이나 서울에서 머물러 있었다. 왜? 박헌영이가 이런 이야기 했죠. 야, 여기 이미 우리가 다 접수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국에서 인민 봉기가 일어날 겁니다. 밀란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접수하시면 된다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3일, 4일, 5일 아니 있으니까는 뭡니까? 이 인민 봉기가 안 일어나요. 그래 나중에 박은영을 처형했다. 왜 인민봉기가 안 일어나냐? 아니 6.25 터지기 전에 유상몰수 해가지고 말이 유상몰수지 그냥 헐값에 뺏은 거예요. 돈 조금 던져주고 그거를 전라도 쪽 분들이 많이 피해를 봤어. 그 농지가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라도 쪽 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다. 뭐 그런 뭐 역사적 그게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유상몰수 해가지고 유상분배 적은 돈만 받고 나눠주다 보니까 한 3년치 소작료만 내면은 자기 땅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재산이 있다 보니까 야 무상분배 무상토지 뭐 합시다 하니까는 야 뭔 소리야 인마 우리 땅 많아 이러니까는 전국에서 무장봉기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버티는 동안 일본에 있던 그 군대들이 계속 속속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버티는 동안 그 일본에 있던 폭격기들이 평양을 이제 때리기 시작해 버린 거지. 그러니까 이게 뜨거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 나중에 박현영이가 나중에 처형된다. 자, 북한은 서울을 점령한 후 일주일 동안 있었고 또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씨 때문에 미군 항공기가 어디를 때렸다? 평양을 계속 때렸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 곧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가 청와대 앞에서 우리 많은 신자분들이 기도를 하시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근데 감춰진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북한 탈북자 지금 강제 북송한 게 원래는 비밀리에 몰래 하려고 했는데 JSA 중령이 청와대 김육은 제1안보 그 국가안보실 제1차장한테 문자 메시지 보낸 거를 그 사람이 안 보고 회의 끝나고 보면 되는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왔다가 문자를 오니까는 뭐 또 본다고 봤는데 위에서 망원 렌즈로 찍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공개가 되고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니까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 이들을 불구덩이 속에 쳐넣는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역대하 7장 14절에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이 낙동강 방어선까지 다 뚫렸다. 다 뚫렸는데 낙동강 방어선이 여기에요. 여기 이제 외관 다부동 영천 뭐 이렇게 여기 빼고 지금 다 뚫렸는데 외관 방어선이 붕괴 위기가 왔다. 1950년 8월 14일 날.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뭐 했습니까? 1950년 8월 16일 날 옛 경남도청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기도회를 소집해가지고 지금 공산 세력들이 당장이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낙동강 방어선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 세력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저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되는 장마 악천후의 날씨 때문에 폭격기가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뜬금없이 하면 안 되고 딱 정확하게 타겟을 잡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날씨가 갑자기 개어가지고 폭격기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꽝꽝 외관 쪽을 북한군을 때려가지고 그랬다. 그때 이게 B-29 폭격기인데 이게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옆에 보면은 사천 항공우주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이게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동원된 비행기들이 있다. 이렇게 폭격을 하고 그렇다. 이제 또 다부동 이쪽이 또 뚫립니다. 아 이게 참 1950년 9월 5일 영천을 공산군에게 뺏겼다. 그래가지고 지금 영천이 지금 떨어진 거예요. 영천이. 야 이거 이쪽에 지금 북한군에 넘어가서 큰일 났다. 죽음의 위에 처한 대한민국이 자 9월 5일 미 사령관이 워커 장군이 정일군 육군참모총장에게 한 말이 영천을 탈환하지 못할 경우 네 제8군은 일본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군 2개에서 3개 사단을 포함 약 10만 명의 요인을 괌이나 하와이로 철수시킬 것이니 준비하시되 이 일은 극비려 주십시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또 뭐 했습니까? 1950년 9월 5일 저녁 6시에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당시 부산에 있는 76명의 목사님이 경남도청에 또 모여가지고 자 이게 기도를 하는데 근데 이게 9월 10일 날 영천 탈환을 했습니다. 영천 탈환을 했다. 참 기도하니까 다 돼요. 그 당시 사진들입니다. 영천 탈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산군 3,799명을 사살했고 국군 29명이 전사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10배가 아니고 100배, 110배, 뭐 120배 가까이 되는 이 엄청난 이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격, 그리고 이제 또 북진에서 올라갑니다. 9월 15일 날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는데, 이 지금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도 또 뭐가 있었나? 기도회를 했다. 기도. 맨날 기도했다. 맨날. 인천 상륙작전 하기 전에 무슨 기도를 했나?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약 2주간 나라를 위한 부흥회,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 아시죠? 부산분들. 2주 동안 밤낮으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슨 회개했나? 우리 옛날에 그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하고 옆에서 사람들 죽어가고 우리 종교의 신앙을 지키겠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고 신사참배하고 목사님들이 그런 거 하는 거를 뭐 회개하고 눈물 콧물 흘리고 회개를 하고 했습니다. 회개의 기도의 부흥이니까는 영천이 그 찾은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천 상륙작전 5,000분의 1이라는 인천 상륙작전이 이게 된 거예요. 성공하게 된 거예요. 5,000분의 1이면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된 거예요. 메가더 장군도 저기 유태인이었어요. 유태인. 초량교회에서 보름 동안 밤낮 회개 기도 후 3일 만에 성공 확률 5,000분의 1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상륙작전 하는 거 아닙니까? 청와대 그 앞에서 기도하니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되찾았다. 이 정말 감격스러운 그 날입니다. 이 이제 메가더 장군이 다 모아놓고 이제 중앙청에서 이렇게 지금 연설하는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이승만 대통령 각하가 영도하는 대한민국 정부에 돌려드립니다. 오늘의 승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제 서울 시민들은 공산군의 압제하에서 해방되어 자유와 인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러면서 이 각하 서울 되찾았습니다. 이러니까 대한민국을 되찾게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에 소련 애들 같았으면 여기를 자기들 식민지를 만들었겠죠. 자기들이 찾았으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야, 이거 너희 나라에 하고 돌려줬다. 왜? 아, 이승만 대통령이 그 메가더 장군보다 나이도 2살 많고,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대, 하버드대, 저기 철학 석사, 그리고 뭐야, 프린스턴대 박사, 국제법 박사, 그리고 프린스턴대 신학대학교 학사, 5년 7개월 동안 영어 성경 잘 했고 하니까, 야, 여기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잘못 건드렸다가 자기도 잘못된다는 거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참 양심이 발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지 중국하고 북한하고 손 잡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중국하고 북한하고 손 잡는다고 하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옥의 불구덩이로 지금 다 집어 던지는 거 아닙니까? 자, 1950년 9월 28일 서울을 되찾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되찾고 38선 통과하고 이제 초산까지 쭉 진격을 합니다. 진격을 하는데, 야, 이제 평양도 들어가, 서울도 찾았고 평양도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이 저 강 건너가, 여기가 만주입니다. 만주. 이쪽이 만주다. 만주. 만주 지역인데,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중공군들이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자,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대한민국 백성을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하세요. 왜? 4,300명의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땅을 구원해주고 이만큼 잘 먹고 잘 살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사랑해야지. 그리고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야죠. 그런데요, 우리나라 목사님들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 안 해요. 그러면 그 목사가 아니지. 사탄의 자식들이 목사라고 둔갑해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목사님들은 뭐 해야 된다?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게 신명기 13장에 가짜 선지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우리가 북한 주민들을 위해 가지고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매우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건 종교 분리의 원칙도 아니고 사람 살리자고 하는데 그게 무슨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까?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 하는 거지. 그리고 저기 좌파 목사들, 저 문익환 목사 김일성이 만나고 정치했잖아요. 그러고 저기 누구야? 문익환 목사 동생 문동환 목사, 그 김대중 지지하고 뭐 노무현 지지하고 뭐 다 그 정치한 거 아닙니까? 좌파 목사들은 다 정치하는데 왜 우리 저 목사님들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기도 안 하십니까?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왜 그러면 이 100년 전에 혹은 4,500년 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1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이렇게 살려주셨는지 그런 내용들 저희가 큰 흐름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1시, 다음 주 토요일 날 1시, 이번 주 토요일 날이 한 타임이고 다음 주 토요일이 한 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만 원씩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좀 같이 들으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책들도 좀 사시고 이런 거를 봐야 된다. 자기 돈 책 보고 공부도 하고 해야지 여러분 나라를 살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자제분들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국제 정세가 4,500년 전부터 어떻게 흘러왔는지, 분화가 어떻게 됐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이런 영적인 싸움은 지금 이게 우리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게 영적 전쟁, 영적 전쟁. 그러니까 1857년 미국의 예레미야 램피어라는 그냥 그저 그런 교회 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어느 날, 야, 이거 미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 은행이 무너지고 실업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길거리에 거지들이 늘고 그러니까 이 음란 태폐 야, 이러다가 나라가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기도 부흥회를 해요. 국가를 위한 기도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자기까지 포함해 6명이 왔고, 그 다음 주는 뭐 저기 20명, 그 다음에 40명 하다가 그게 10,000명, 나중에 100만 명까지 올라갑니다. 100만 명까지. 100만 명까지, 여기 홈페이지,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 가면은 책 사실 수 있습니다. 예. 자, 100만 명까지 올라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기도의 불길이 확 붙어가지고 어디로 가냐? 그게 나중에 4년 후에 사람이 양심이 회복되면서, 야, 이거 뭐야, 이 양심, 이게 노예가 우리 사람하고 똑같이 생기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 모습 그대로 따서 사람을 만들었다고 돼 있지, 이게 흑인인지 백인인지 황인인지 우리가 성경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럼 저 사람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가 노예로 이거를 부려야 되냐, 이런 양심이 회복되면서 그 4년 있다가 이제 그 남북전쟁, 노예 해방전쟁이 벌어지고, 그런 영적 부흥의 불길이 유럽으로 퍼져가지고, 러시아가 남하를 하니까는 영국이 러시아 남하를 막다 보니까 중국까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선까지 온다. 그러니까는 동쪽으로 간 선교사들이 영국의 그러한 그 진출 그런 루트를 타고서 나중에 저기 영국 군함 타고서 어디로 오냐면은 뭐 백령도 이런 쪽으로 막 들어옵니다. 측량하러. 그러면서 이제 성경이 들어오는 루트가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이 영적 부흥의 불길이 어디로 온다? 일본으로 오고, 조선으로 들어오고. 그러니까는 미국에서 일어났던 영적 부흥의 불길이 한 바퀴가 돌아가지고, 지구 한 바퀴를 돌아가지고 남한으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체제, 이 문명을 꽃을 피웠습니다. 꽃을 피우고 북한으로 올라가고 만주로 올라가가지고 북한 동포 구하고 지금 중국 동포까지 구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지금 하청 살인 청부 업체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중국에 아부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문재인 정권이 교회를 탄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 세력이라고, 적그리스도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 목사님들 그것도 모르고 저기 앉아가지고 그냥 뭐 주일 예배만 열심히 드리고 있으면 됩니까? 북한에 사람이 2천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11조 내면은 뭐 천국 간다고 사기쳐가지고 돈 빨아먹고 그러면 안 된다. 아무튼 간에 토요일 날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한테 10명만 보내주라고 기도했는데 10명 안 오면 큰일 났다. 하나님 아버지. 자, 국민 여러분, 이제 다 끝나갑니다. 다 끝나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지금부터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방송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 십시일반 후원이 좀 필요합니다. 만 원씩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금 이 스튜디오 유지하고 해야 되는데 구글에서 이 광고비를 지금 안 주니까 뭐 10만 원 10만 원 나온대. 10만 원. 참네. 진짜 지저분한 자식들. 예. 뭐 어쨌든 간에 요즘 많이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방송으로 제가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